예, 이제 지금까지는 1차원 배열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이쪽 부분도 반복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정의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8의 크기죠. 8개의 데이터가 이쪽에 지금 10개가 이렇게 정의가 각각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2차원 배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이름을 넘버스 줄여서 그냥 넘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8이고요. 크기가 8이고 두 번째 이제 인덱스는 10이죠. 데이터가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예, 이거를 묶어야지 됩니다. 이제 각각의 배열은 컴마로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 컴마로 구분하고요. 여기도 컴마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게 컴마로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하나의 넘스라는 2차원 배열로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의 개별적인 1차원 배열의 이름은 다 지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브레이스로 닫아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세미콜론은 전부 다 이제 에, 컴마로 바꿔야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정리를 하면은 이 첫 번째 배열이 넘스의 0번 요소가 되죠. 넘스의 0번 요소는 첫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넘스의 1번 요소는 두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되고요. 이게 넘스의 3번은 세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넘스의 이게 9번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데이터가 10개의 1차원 배열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크기가 10인 크기가 이제 10 by 8이 되겠죠. 이러한 크기를 갖는 2차원 배열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이쪽을 폰문으로 어,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바이트형 변수 k를 0부터 이번에는 10까지 9까지 돌려야지 되니까 이렇게 조건식을 써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그 함수에다가 넘스 배열의 k번째 요소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넘스 배열의 k번째 요소는 이 k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고치기 전에 코드하고 100%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딜레이를 넣어줘야죠. 똑같이 수행을 하려면은 여기에다 딜레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에 의해서 k가 0일 때 seg 넘스 제로를 호출한 다음에 딜레이 500도 같이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넘스 제로는 이 첫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세그 함수의 데이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전에서 어, 세그 1 이렇게 넘겨주는 거하고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가 1일 때는 seg nums 1이 되죠. 그 다음에 딜레이 함수까지 이렇게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nums1은 이 두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됩니다. 두 번째 배열의 포인터가 데이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k가 9까지 이게 이제 nums 9가 되겠죠. 10번째 요소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넘어가고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은 직전의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직전의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동작을 보면은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다만 차이점은 이거를 이제 2차원 배열로 다시 정의를 해서 루프 함수 안에서도 이제 포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훨씬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금 일전에 실험한 적이 있는 가변저항입니다. 예, 가변저항의 그 이 노브의 회전 가계에 따라서 세븐 세그먼트의 숫자가 변하는 그러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변저항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 별다른 인터페이스 회로를 할 것도 없고 양 세 개의 핀이 있죠. 세 개의 핀이 있는데 가장자리에는 전원선을 연결하고요. 가운데서는 아날로그 핀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끝에는 5V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예, 가운데 핀은 A0 핀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A0 핀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가장자리 핀은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야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쪽은 5V, 가운데는 아날로그 A0 핀에다 연결하고요. 이쪽은 이제 그라운드에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노브의 각도를 쉽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프 함수 이전에 있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한 프로그램을 조금만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루프 함수를 수정을 해야지 되겠죠. 다른 곳은 셋업 함수는 별로 손볼 것이 없고요. 예, 편의상 데이터를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셋업 함수 위쪽으로 옮기고 셋업 함수에서는 고칠 것이 없죠. 그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한데 별도로 수정을 할 건 없습니다. 예, 일단 그 노브의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 값을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print l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일단 그 인테저형 변수에다가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A0P의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을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업로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값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노브를 돌리면 한쪽 끝으로 돌리면은 0으로 가고 다른 쪽 끝으로 돌리면은 1023까지 이렇게 증감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고 아날로그 리드 함수도 잘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변수 값을
예를 들어서 103으로 나누면요. 103으로 나눈 몫은 지금 이 변수 값은 범위가 0부터 1023까지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103으로 나누면은 0부터 102까지는 그 몫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3부터 205까지인가 205까지는 이 계산 결과가 1이 될 겁니다. 이제 206부터 뭐 308까지인가요? 이거는 저 계산 결과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10 여기에다가 9를 곱하면은 927부터 1023까지는 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록 변수를 103으로 나눈 이 몫이 위치에 따라서 0부터 9까지의 값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2차원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이거는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시험을 해봤으니까 이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세그먼트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넘스 배열의 인덱스를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록 변수를 103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해주면은 이 노브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인덱스 값이 0에서 9까지의 종수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1차원 배열의 요소가 넘어가게 되겠죠.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0값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돌리면은 1로 변하고 계속 돌리면은 9까지 변하죠. 그래서 노브가 회전을 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 숫자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저런 식으로 조작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번 예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아날로그 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핀은 디지털 핀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나 아니면 CF용을 제작을 할 때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이 총 0부터 13번까지 14개가 있죠. 14개가 있고 아날로그 핀은 A0부터 A5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핀이 아날로그 핀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 디지털 핀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날로그 핀을 디지털 핀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온 것 같이 만약 A0 핀을 디지털 출력 핀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핀모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A0를 아웃풋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인풋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또는 인풋 프로브로 설정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A0 핀에다가 하이나 로우 신호를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핀을 사용을 할 때도 핀모드 함수와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핀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A1 핀을 인풋으로 설정을 하거나 또는 인풋 프롭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디지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입력값 디지털 값을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만약에 디지털 핀이 부족하고 아날로그 핀이 남아 돈다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아날로그 핀도 디지털 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ADC의 기준 전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입력에 관련된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 함수 어, 하나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날로그 입력에 관련된 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입니다. 기준 전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리드를 하면은 그 아날로그 핀의 0볼트부터 5볼트의 그 아날로그 전압을 0과 1023 사이의 정수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했죠. 아날로그 리드 함수가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요 최대 전압을 기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 전압을 기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전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가 됩니다. 예, 최대 전압을 그럼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0볼트에서 5볼트 사이의 전압을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읽어드리면은 분해능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4.9mV 정도 됩니다. 5V 같은 경우에 4.9mV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 전압을 3.3V로 바꾸면은 분해능이 3.2mV가 됩니다. 5V일 때는 분해능이 4.9mV인데요. 3.3V로 최대 전압이 바뀐다면은 약 3.2mV. 그 다음에 만약에 1.1V를 사용을 한다면은 1.1mV, 약 1.1mV로 분해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해능이라는 거는 그 아날로그 변환값이 1일 때의 실제 전압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날로그 리드 값이 1일 때 실제 전압값이 최대 전압이 5V라면 4.9mV, 3.3V라면 3.2mV, 1.1V라면은 1.1mV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조금만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바로 읽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V 최대 전압 같은 경우에는 2mV가 변해도 그 값이 아날로그 리드한 값이 변하지가 않겠죠. 적어도 4.9mV 이상이 돼야지 아날로그 리드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최대 전압을 1.1V로 사용을 하면은 2mV만 변해도 그게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곧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신호를 증폭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전압을 낮춰줄수록 그에 비례한 만큼 원래 신호가 증폭이 돼서 읽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보면은 첫 번째 인자로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 가지의 미리 기정이 된 상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로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 이름이 좀 긴데요. 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널 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내장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V가 아니고 1.1V를 최대 전압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아날로그 리드 함수는 0에서 1.1V의 실제 전압값을 0부터 1023 사이의 정수값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예,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에서 1.1V 사이의 전압을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에다가 이렇게 external이라는 상수값을 주게 되면요. 이거는 AREF 핀에 인가된 전압이 기준 전압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은 AREF 핀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지금 디지털 13번 핀이고요. 이게 13번 핀이고 바로 위에 그라운드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 위에 이게 AREF라고 마킹이 된 핀이 있죠. 이 핀에 인가된 전압을 최대 전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5V 이하의 전압을 인가를 해줘야지 되고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쪽에 지금 3.3V 핀이 있죠. 아두이노 우노에는 3.3V 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아날로그 레퍼런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연결을 해준 다음에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로 external 이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때는 이제 0부터 3.3V 사이의 전압을 아날로그 리드 값으로 리드 함수로 0부터 1023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내부에 내장된 1.1V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해서 아날로그 핀으로 인가되는 3.3V 전압을 기준 전압, 그러니까 최대 전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최대 전압이 작아지면은 신호를 증폭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온도 센서를 가지고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온도 센서는 최대 전압이 대충 1V 안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온도 센서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디폴트 값인 5V 값을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1.1V 값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